자, 개념원리 66쪽. 자, 원의 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개야. 뭐냐면 원의 중심하고요. 그러면요, 반지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하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내면 우리가 좌표표면에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을 보통 이제 중심을 한자로 이렇게 가운데 좀 쳤습니다. 자, 원의 중심을 A, B라고 얘기를 하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요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내가 X, Y라고 하면 요 원이 이렇게 한 바퀴 빙 돌 때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요 점피하고 요 중심하고 거리가 지금 R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해서 여기다 루트 씌운 다음에 그게 R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양변을 제곱을 해서 얘가 R 제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예를 들어서 중심이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을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만드는 건 간단하죠?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외워야 되는 게 이겁니다.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모양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형.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이 있고 1차 함수에서도 표준형이 있잖아. 그치? 1차 함수에서의 표준형은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기울기하고 y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어. 2차 함수에서도 y는 a 가로에 x-p 제곱 더하기 q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최고 차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꼭지점 p, q, 축의 방정식 x는 p 이걸 구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에서도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은 a, b이고 반지름이 r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표준형이 있으니까 일반형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떤 거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거든. 이렇게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 x에 대해서 2차, x, y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 그리고 누가 없는 x, y 항이 없는 이러한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면 다 뭘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떻게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표준형이 있고 이렇게 일반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확장시켜 나갈 거야. 근데 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근데 원의 방정식을 왜 어려워하냐면 우선 양이 좀 방대해. 외워야 되는 거라든지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양이 방대해. 근데 그거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떤 개념이니까 이렇게 써야지라는 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를 많이 접하면서 풀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도형을 그려야 돼. 도형을.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래서 도형을 그려서 내가 어떤 개념을 접근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 도도로 얘기를 할게요. 맞아. 요거 하나 풀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의 형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x-a 제곱 y-b 제곱 하니까 이거 뭐가 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2x 있고 플러스 있으면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지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져? x-b 제곱을 만들어진다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하고 플러스 4y가 있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4가 필요하지? 그래서 완전히 40 더해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좌변은 y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중심의 좌표가 1,-2라는 걸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r제곱이니까 2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냥 안 하는 거 없죠?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7페이지 밑에 개념 4번 볼게요. 자, 좌표축에 접하는 거야. 자, 좌표축에 접하는 건데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x축에 접하는 거면 자, 예를 들어서 중심을 내가 a, b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둘 다 양수라고 볼게요.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x가 되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겠지.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중심이 a, b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이런 형태로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수성 그었을 때 얘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게 있어. 누가 똑같아? 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은 거야. 얘가 지금 내가 양수로 뒀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림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b좌표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똑같다면 b의 절대값, b 값의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중심 a, b니까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우리가 r 제곱이라고 설정을 안 하고 b의 제곱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x축에 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게 바로 r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y축에 접할 겁니다. y축. 자, 마찬가지로 중심을 a, b라고 놓고 얘를 1사분면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여기에 y축이 있겠고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중심이 a, b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누가 되냐면 자, 여기서 y축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건데 얘는 누구랑 똑같다? 원의 중심에 x좌표의 절대값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는 누구랑 똑같냐면 절대값 a랑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중심이 a, b가 되는 거니까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 제곱 대신에 우리는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y축에 접한다고 얘기를 하면 중심의 x좌표를 제곱을 한 게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읽다 보면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이런 말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돼. x축을 접하면은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게 반지름의 제곱이고 y축에 접한다고 얘기를 하면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한 게 반지름의 제곱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해.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자, 사사보면 다 그리면 자, x축, y축에 다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이 있겠지. 자, 이렇게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이 있겠고 그럼 요 중심을 자, 우리가 a, b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요 두 개념을 합치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요 길이나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나 요 점에서 y축에 수선 내린 거나 요 길이가 둘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지금 현재 반지름이잖아요. 얘가 현재 반지름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요. 얘는 A, B로 설정을 안 하고 어차피 얘도 R이고 얘도 R이잖아. 그치? 1사분면에서 접하면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 제곱으로 형태로 만듭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몇 개만 있어? R만 하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2, 4분면에서 접하면 어떻게 되냐? 자, 2, 4분면에서 접하면 어떻게 돼? 요 중심의 좌표를, 자, 1, 4분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R이 암수가 되는 거니까 1, 4분면에서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2, 4분면에서 중심은 R에 대한 걸로 나타내면 몇 컴마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되겠지. 2, 4분면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의 형태로 세울 수 있다는 거야. 2, 4분면이면. 그러면 3, 4분면, 4, 4분면도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중심이 있다고,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 중심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 4, 4분면에서 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보면, 자, 중심이 뭐가 되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R, 마이너스 R이라고 설정을 하고, 얘는 X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4분면에서 접할 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접할 때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너네가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에서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동시에 접할 때 우리가 다 뭘 만들어? 그림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지.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이렇게 다 만들잖아. 너네가 이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아, 이 문제 보면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그 다음에 모르는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를 주겠지.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개념 익히기 하나씩만 보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9번에 3번 한번 보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3번. 자,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제곱은 25야.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마이너스 2 컴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예요? 우리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149번은 3번 하고 있어요.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 얼마예요? 5잖아요. 그쵸? R제곱 25니까. 그치? 응? 뭐라고 했어? 미안해. 감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자, 150번에 3번. 자, 중심이 마이너스 5,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1. 그러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까? x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제곱은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51번에 3번 볼게요. 자, 얘도 만들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러면 x제곱이랑 마이너스 6x랑 해야 되는 거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x제곱이랑 마이너스 6x랑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만들려면 9가 필요하지. 여기다 내가 9를 더해주고 여기다 내가 9를 더해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 필요한 게 내가 4잖아. 얘가 4를 더해줄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플러스 11을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12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x에 대한 거는 완전 제곱식이 x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고, 자, y에 대한 거는 y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우변에 있는 거 다 더한 게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가 1 나오겠지?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좌표를 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의 중심은 3, 마이너스 2가 되고 반지름은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2번은 자, 3개 한번 다 해볼게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1,3인데 얘가 x축에 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중심의 좌표가 있으니까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제곱이 되는데 x축에 접하면 중심의 어느 좌표를 제곱하라고 했어? x축에 접하니까 y를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y를 제곱하니까 얘가 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2번. 자, 중심이 이번에는 3,1이래요. 자, 얘가 y축에 접해. 자, 그러면 중심이 3,1이라고 했으니까 x-3 제곱 더하기 y-1 제곱까지는 알겠고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9 이렇게 되겠지. 그쵸? 다음 세 번째. 중심이 2,-2야.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그러면 너네가 먼저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2,-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냐? 점이야. 제4사분면에 있는 점이 되는 거니까. 자, x-r 제곱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제곱 중심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되는 거니까 r 제곱해서 4 이렇게 되겠지.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몇 사분면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선 그러면은 안 푼 거 6개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선생님 이거 풀고 있어. 아씨, 베이직스. 내가 이따가 여덟 하고 있을 때 내가 잠깐 갖고 올게. 왜 다 됐니? 하고 있어?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단체 볼 겁니다. 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단태는 열 문제를 봐. 열 문제를 봐서 7개 이상이면은 통과, 6개 이하면은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재시험 보는데 재시험 문제는 보통 25문제에서 30개야. 그래서
3개까지는 봐줘. 3개 틀린 것까지는. 근데 4개부터 틀리면 또 제시어를 봐.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그 개념 원리 있는 뒤에 중간을 이런 거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걸로 낼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되나. 그래서 다음 주에 직선의 방정식 단태부터 보고 채점하고 진도 나갈 거예요. 자, 일단 69쪽 가겠습니다. 69쪽. 자, 1번. 자,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1,6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먼저 중심이 마이너스 4,3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자,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제곱은 반지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설정한다? r 제곱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1,6을 지난대. 자, 수학에서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x에 1 집어넣고 y에 6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r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 계산하면은 25 플러스 얘가 9가 되는 거니까 얘가 r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쓰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제곱은 r제곱이 34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다음 2번. 자, 이제 2번은 특이한 점이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얘 한 점이 있는데 A라는 좌표가 0,3이고 자,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쭉 구우면 여기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4,1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얘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여기 중심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요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잖아. 그래서 x끼리 더하면 4가 되는데 2로 나누니까 2가 되겠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얘가 2가 되니까 중심의 좌표가 2,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원에서는 중심이랑 반지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거야.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A라는 점과 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2 빼기 0의 제곱 4 플러스 2 빼기 3의 제곱 1 저희가 더해서 루트 이렇게 되는 게 얘가 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얘가 지금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R제곱해서 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름이 양 끝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좌표를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만약에 이제 뒷그림으로 선생님이 접근해주고 있잖아, 그치? 여러분을 딱 보면서 지름이 양 끝점? 그럼 나는 중심좌표 구하고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3.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위에 있고 1,2하고 5,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요. 자, 그럼 중심이 y는 3x 마이너스 5에 있으니까 내가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설정을 할 거야. 그럼 y좌표는 뭐가 되겠어?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a 플러스 5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r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지나가는 게 두 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1,2하고 5, 마이너스 2지. 자, 모르는 문자가 a도 모르고 r제곱도 모르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려고 얘기를 하는 거네. 첫 번째 x에 1 집어넣고 y에 2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 되는 거니까 3a 마이너스 7제곱 얘가 r제곱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5 마이너스 a 제곱 a 마이너스 5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3a 플러스 3 3a 마이너스 3 제곱이 r 제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둘 다 R제곱, R제곱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좌변으로 놓고 얘를 우변으로 놔서 둘이 같다 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근데 좌변이랑 우변에 다 누가 있어? A제곱, 9A제곱, A제곱, 9A제곱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뭐야? A의 개수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그 다음에 둘이랑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42A가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더하면 얼마가 돼요? 저거 1, 49에서 50 이렇게 나올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눈에 보이는 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10A가 되겠고 있는 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18A가 되고 상수항 더하면 25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34가 되겠네. 자, 정리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44A 그 다음에 더하면 마이너스 28이니까 플러스 28A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A 값을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럼 A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돼? A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R제곱만 구하면 되지? 그래서 A에다가 1을 대입할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편하겠죠? 여기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라지고 여기가 지금 3 빼기 7이 되는 거니까 4제곱. 그래서 R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6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여기 있는 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밑에다가 쓸게요. 만들면 x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제곱은 r제곱 16이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해되지? 네, 저 근데 1,2에서 xy에 대입한 거 있잖아요. 여기 잠긴데? 네, 계산하면 결국 똑같은 거 같긴 한데 7-3A로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할까? 네, 1,2 대입했을 때. 1,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7이나 3a 마이너스 7이나 똑같이 제곱하면 되지. 네, 똑같이. 아, 그럼 제곱을.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꾼 거랑 어차피 똑같잖아. 이거랑 어차피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선생님? 왜 알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나와 있는 방정식이 중심이 1,2고 반지름이 3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A랑 B랑 더해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풀면 될까? 저기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가지고 만들어주면 자,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얼마가 필요해? 여기가 1 필요하겠지. 좌변 우변에 1 이렇게 필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y 가지고 따지면 자, y제곱 플러스 8y 이가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해? 16이 필요하겠죠. 좌변도 16, 우변도 16 이렇게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면 자,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a를 이항을 해야 되겠지. 이쪽으로 마이너스 a 17 마이너스 a가 되겠지. 17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B가 얼마가 되겠어? B. 중심이 1,B라고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누구야? R 제곱이잖아. 근데 R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3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야? 9가 되겠지?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8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9가 얼마야? 4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여러분들이랑 풀어볼게요. 자, 필수 문제 5번.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자, 얘가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용을 하냐면 우리가 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얘는 반지름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야. 반지름 양수.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따지면 되냐면 반지름만 따지면 돼. 반지름.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이게 완벽하게 나오지.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y제곱 플러스 4y니까 4하고랑 밑변에 다 4를 더하고 요 k를 이항을 하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4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여기다 이렇게 두시는 게 얘가 반지름이잖아. 얘가 양수다라고 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하더라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는 거니까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k하고 4가 누가 더 크다? 4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서 k는 4보다 작습니다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지름이 양수입니다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69쪽 154번 마지막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69쪽에 154번, 70쪽에 156번, 71쪽에 159번. 여기 세 개 우선 풀어보세요. 자, 6번.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얘는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세 점이 있는 거야. 원 위에 세 점이 있다라고 해줍시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다 어떻겠어? 얘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중심은 A, B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얘를 그냥 P 좌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 선분 AP의 길이하고 선분 BP의 길이하고 선분 CP의 길이가 같다 해서 문제 풀면 돼. 그럼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에서 루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다 제곱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풀어보면 자, 그러면 AP가 되는 거니까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BP의 제곱 A-2제곱 플러스 B-2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CP의 제곱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B-6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중에서 두 개 같다 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자, 얘가 제일 간단하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용을 해가지고 연방으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전개하면 자, 먼저 a제곱 더하기 b랑 a-2제곱 더하기 b-2제곱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b제곱 사라지겠지? 여기 0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a 플러스 4b가 8이 되는 거니까 먼저 a 플러스 b가 2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랑 같다고 얘기를 하면 좌변은 0 되겠고, 그 다음에 전개하면 4a 플러스 4 마이너스 12b 플러스 16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4a 마이너스 12b가 마이너스 40이라고 할 수가 있고 4로 나오면 a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으로 풀면 되겠지? 그럼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뺄 거야. 2에서 얘를 빼면 4b가 되겠죠? 4b는 자, 2에서 얘를 빼면 12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b가 얼마라는 거야? b가 3이라는 거야. 그럼 b가 3이니까 a는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중심의 좌표 알아냈어. 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아냈지? 그럼 중심 알고 원 위에는 한 점을 아는 거니까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어? 반지름의 제곱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얘가 지금 원점이니까 여기다 갖다 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0.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 알고 원의 중심을 아는 거니까 우리가 10을 만들면 x-3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은 10이라는 걸 알수 있겠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이용하냐면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한 거고, 나 이 방법 말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 자, 얘는 지금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구했지만 저 친구를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쓰는 0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왜냐? x, y가 있으니까 모르는 문자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대입할 수 있는 것도 3개 주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x, y 0, 0 집어넣을 거야. 0, 0, 0, 0이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c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 2를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8 되겠지. 8 플러스 그 다음에 2a 플러스 2b가 얘가 여기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6을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 6을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고 6 집어넣으면은 40 되겠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되는 거고 얘가 여기 되는 거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6b가 마이너스 40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우리 연립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되네. 그럼 얘랑 더하면 4b가 되겠고 4b가 더하면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b가 얼마?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a도 구할 수 있겠죠? 자,
b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a는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c는 0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a 대신에 플러스 2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6 집어넣고, 그 다음에 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뭐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 답이 너무 안 되는데. 얘를 잘못 썼는데? 어머나! 얘를 잘못 썼어요. 여기가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소리. 이거를 잘못 봤다. 자, 요거 전개하는 거하고 요거 그게 지금 쌤쌤이 된다는 거 보이죠? 이거 만들면 x제곱 플러스 2x에서 플러스 1 들어가고 플러스 1 들어가고, 여기 y제곱하고 마이너스 6y하고 여기 플러스 9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 9 들어가면 요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세 점 나오면 이렇게 푸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입하는 경우, 편한 경우는 0,0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대입해가지고 0 나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넣는 게 편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세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에 1번. 얘 중심이 똑같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x축에 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식을 세울 수 있지. 자, 우선 얘부터 요거 중심의 좌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럼 중심 좌표 바로 보이냐? 얘가 식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x-5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만 보면 얘가 y 플러스 2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7번, 1번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5,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x축이 접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x-5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제곱이 되겠고, 반지름 제곱은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어? x좌표의 제곱을 해야 돼? y좌표의 제곱을 해야 돼? x축이 접하면 y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1,0과 2,-1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내가 설정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조금 니네한테 어려운 거야. 이것만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럼 너네는 중심을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a, b라고 주면 우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좌표의 제곱을 해서 a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지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0과 2,-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자, a-1제곱 플러스 b제곱이 a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양변에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형태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콤마 몇을 집어넣는다? 2,-1 대입한다고. 2,-1. 자, 그러면 2-a니까 a-2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니까 얘가 b 플러스 1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걸 알겠지? 얘가 누가 된다? 얘가 a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a제곱, 여기도 a제곱 사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놓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얘를 a는 하고 대입을 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바꾸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b제곱 플러스 1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우리는. 요걸 대입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4 했으니까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겠네. 잘못됐나? 이렇게 나왔나? 아니 완전히 혹시 나와야 돼. 여러분 같이 찾아봅시다. 선생님 어디 잘못했나? A에 마이너스 4를 뺄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맞지? 마이너스 2 그럼 얼마 되니? 얘가 4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서 b 마이너스 3 곱하기 b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 값이 두 개 나와. b가 3일 때 a 값이 나오겠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일 때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b가 3일 때 대입하면 10 나오니까 얘가 5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a가 1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답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음식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x-5제곱 플러스 y-3제곱은 자 a제곱 되는 거니까 얘가 25가 나오고 또는 x-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제곱은 a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보면 이제 뭐 b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 주면서 여러분한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됐죠?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합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요 중심 이거 지금 중심이 아니죠? 중심이 아니죠? 2,4를 지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지금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에 있는 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중심의 좌표를 내가 r,r이라고 설정을 해야지. r은 지금 양수. 그럼 어떻게 돼? x-r 제곱 더하기 y-r 제곱은 r 제곱입니다라고 설정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2,4니까 x 2 집어넣고 y에 4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4r 플러스 r 제곱은 16-8r 플러스 r 제곱이 r 제곱이 되겠고 r 제곱 하나씩 없애고 자 정리하면 r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r 그 다음에 플러스 20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r 값이 두 개 나오죠. r 마이너스 2랑 r 마이너스 10은 0 되는 거니까 r 두 개 2가 되거나 또는 r이 10이 되겠지.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답이 두 개 나온다. x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0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 제곱은 r 제곱이다 해서 100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중심이 2,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2,4라고 있잖아. 2,4가 여기다가 붙어 있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좀 더 커서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접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8번까지. 자 161, 163, 166 한번 풀어볼게요.
못했어. 만약에 이제 책 보고 풀었는데 모르겠다 싶으면은 가져오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76쪽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A좌표가 있고 B좌표가 있는데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가 2대1인 것을 2대1이 되도록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다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가요, 우리한테요,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려워. 왜 어렵냐면,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그림을 가지고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돼. 자, 마이너스 1,1이라고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1,-1이 있고요. 그 다음 2,1. 자, 이렇게 지금 점 A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어딘가 있대. 선분 AP 대 선분 BP의 길이가 2대1인 걸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요 선분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길이의 B가 지금 2대1이 되도록 하는 점 P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이렇게만 2대1이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얘가 이렇게 2대 이렇게 1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 저 P, 뭐 이거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더라도 요 길이가 2대1이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점이 선분 AB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되는 건데 요 밖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점이 어떻게 돼? 이쪽에도 지금 2대1이라고 얘기를 하면 점점 이쪽으로 따라서 지나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점점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좀 더 2대1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가 돼서 그럼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점점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2대1이 되는 케이스도 있어. P4 라고 했을 때 얘가 1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도 돌리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요 점 P가 움직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아까 내가 너네한테 원의 방정식 설명했던 거랑 똑같거든? 자, 원의 방정식 아까 어떻게 설정했는지 보면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원의 중심이 A, B라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반지름이 R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P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내가 원의 중심을 갖고 반지름 길이가 R이가 딱 잡으면 여기 한 점만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요 중심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콤파스로 돌리면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요 점 P가 지금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자기 자리에 오잖아. 이런 거 우리가 요 점 P의 작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작취. 그러니까 작취라는 것은 얘가 지금 요 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어떤 도형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 그런 걸 우리가 자체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푸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도형을 x, y라고 설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점 P를 x, y라고 설정을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원의 중심하고 여기 지금 지금 점 P의 좌표를 아는 거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외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돼?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뭐 할 수 있겠어? 제곱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각각을 다 제곱을 한 다음에 외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분 AP 길이의 제곱은 4배 곱하기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라는 식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얘가 뭐가 되겠어? 얘도 두 점 사이 거리를 제곱한 거고 얘도 두 점 사이 거리를 제곱한 거니까 식 만들 수 있겠지. 자, x 있고 a 있으니까 식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제곱 얘가 AP 제곱이 되겠지. 4배 DP의 제곱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음? 그럼 이것만 이제 정리하면 돼. 이것만 정리.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자 4대 바로 봅시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랑 곱하고 얘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곱하고 4 곱하니까 16이 되겠지. 그 다음에 y제곱이 4개 하니까 4y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래도 8y가 되고 플러스 16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한쪽으로 다 몰아 는 0으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좌변에 있는 것을 우변으로 다 넘길 겁니다. 자 x제곱부터 정리를 하면 자, 4x제곱에서 x제곱 빼는 거니까 3x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y 제곱이 있고 여기 4y 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3y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x 마이너스 8x 자 넘어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숫자 이렇게 돌게 나오나? 이것도 잘못했네. 아, 왜 자꾸 실수가 나와? 여기 16이죠? 8이 아니라 16이죠? 4개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8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8y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상수.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3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얘가 30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30은 0. 그러면 각각 다 누구로 나눌 수 있어? 3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그럼 이 전피의 도형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얘는 딱 보면 x 2차, y 2차인데 x, y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도형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피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면 돼. 그럼 뭐만 구하면 되겠어?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6이 했으니까 여기에 9가 들어가고 여기에 9가 들어가면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9 들어가고 여기 9가 들어가서 10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더한 게 r제곱이 되는 거니까 r제곱이 8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8r제곱이 되는 거니까 88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자, 이해됐냐? 뭐 어렵죠? 이건 이해됐어? 이건 이해됐어? 여기 좀 문제 푸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원의 아니 도형에 그 좌표를 x, y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x, y. 그러면 얘를 x, y라고 설정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점 3개가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가지고 AP 길이, BP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어차피 루트가 나오는 거니까 제곱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식수고 얘를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 꼴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 직선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건 직선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원이 나오고 너네가 나중에 뭐 기하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기하를 선택하면 그때 다른 도형도 나옵니다. 알겠죠? 기하 선택할 일이 거의 없지. 그치? 니네는 합통을 잘 해야지. 그치? 합통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68번이랑 171번. 170번은 물어봐. 171번은 물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70번은 물어보세요. 두 번째 거. 자, 개념 원리 79쪽.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위치 관계에 대한 거 나오면 너네 생각나는 거 있지 않냐? 공수 1에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었어? 3가지 있었지. 두 점에서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접해. 안 만나. 이렇게 3개 있었지. 그럼 너네 그거 어떻게 풀었어? 둘이 같다 해가지고 넘겨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만들었지. 그 다음에 뭐 이용해? 그렇지, 판별식 이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이고 d가 0이면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되는 거잖아. 얘도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원하고 직선하고. 첫 번째,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고 직선하고 안 맞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죠?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근데 이거 풀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익숙한 거. 판별식.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79쪽에 얘를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하고 y는 x 플러스 1, 요 직선하고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너는 했던 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 요 식을 누구에 대해서 만들면 돼? y를 대입하면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만들면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판별식 이용한다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 경우는 판별식이 d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d가 0이 되는 거고, 만나지 않으면 d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제곱은 1이 되는 거야. 여기 x제곱이 있고 x제곱이 있으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다 곱하면 플러스 2x, 좌변과 우변이 1이 있으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면 된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짝수분의 공식 이용하면 되지.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상하다. 여기 4네. 자꾸 실수하네. 뭐 얼마니 넘어가면 3. 자,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니까 이제 0보다 크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판별식 이용하는 거. 됐지?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보다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뭘 추천하냐면요,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개념 방법 2번에 보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A, B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좀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하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D하고 R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하고 누가 더 긴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알고 있죠? 높아심에 점검 한번 해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x1, y1 이 점에 해당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된다고? 저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이거 대입하라고요. x자리 x, y자리 y. 분모 어떻게 된다고? 루트, 그렇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케이스를 한번 보면 여기 원의 중심이 각각 다 있잖아. 여기도 원의 중심, 여기도 원의 중심, 여기도 원의 중심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과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R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D가 된다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D하고 R하고 누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R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D랑 R이랑 같겠죠?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누가 더 커? 이번에는 D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식이 되게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보다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D하고 R의 위치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권유를 합니다. 판별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마 식이 지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D하고 R 가지고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알 수 있어? R이 4라는 걸 알 수 있지. 반지름이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돼? D만 구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D는 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야? 0,0이잖아. 요 0,0하고 그 다음에 직선 어떻게 돼? 이거 이야기해야 되겠지? x-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면 된다고. D. 그래서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되겠고 0,0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D하고 R하고 누가 더 커? R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더 큰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좀 숫자가 간단하지만 간단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복잡하게 되면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법 2번에 있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 건데, 자, 185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185번에 1번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일단 2번 보자.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 y 대신에 3-x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곱하기 3-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2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수 따라가자. 여기가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 여기 9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2 나오고 3 뺐어. 그럼 얘가 18이 되는 거네. 18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2로 나누면 x 그냥 이 상태로 합시다. D 프라임 36 제곱 마이너스 AC 0 나왔다. 위치각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됐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7번에 2번 볼게요. 187번에 2번.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래. 자, 우선은 우리가 반지름을 구할 수 있나요? 반지름이 얼마야? 2 루트 2가 되겠지. 얘가 지금 8이니까.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요? 마이너스 1,29. 요 직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D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우고 x에 x1 집어넣고 y에 y1 집어넣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가 사라지고 이거 5가 되겠지. 얘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5가 되겠지. 5라는 것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그러면 R하고 D하고 누가 더 커? 얘도 지금 R이 더 크지. 얘는 루트 8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개념원리 81쪽 필수 11번 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얘랑
y는 x 플러스 k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 값을 구하거나 k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은 한 별씩은 너네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은 d하고 y 가지고 이용할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부정에서 만나면 요런 그림을 그리면 되죠. 그럼 원의 중심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d하고 r하고 묶어놓고요. d가 더 크다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이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고 중심이 0,0이 되고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들면 x-y 플러스 k는 0이라고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d를 구해야 돼. d는 자, 분모 누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는 거니까 루트 2가 되겠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절대값 뻥뻥 집어넣으면 얘가 k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 얘가 누구보다? 루트 2보다는 크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쪽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가 2보다는 크다고 나오지? 그럼 요거 다 푸는 거는 공수 원에서 했잖아. 어떻게 해? k는 누구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는 큰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1번 답이 이렇게 뭐야? 아이고 뭐야? 내 돈을 잘못 썼니? D 고정이 잘못 썼어. R이 더 커야 되죠? 여기 잘못되면 그치? R이 더 커야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자, 그럼 2번은 쉽죠, 이제. 2번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랑 같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k가 2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풀만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3번. 자, 안 만나는 거야. 얘가 d야. 얘가 r이야. d하고 r하고 d가 더 크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실수했던 거. 어떻게?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쓰는 것을 이용을 하세요. 쓰기를 권합니다. 왜냐면 뒤에 이제 응용 문제 풀다 보면 요거를 가지고 많이 풀 거야. 정말 전선사에서. 자, 그 다음에 필수 12번. 자, 현의 길이를 구하래. 자, 얘도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자, 원이 있고 자, 이 원의 중심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일단 반지름이 얼마인가? 2루트 2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자, 현이 되려면 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얘들아, 현의 길이 만들려면은 요 원하고 직선하고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두 점에서 만나야 돼. 두 점에서 만난다고요? 이렇게 두 점에서. 그래서 얘가 만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냐면 요거 현의 길이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얘가 현이잖아. 그럼 이거 어떤 거랑 똑같지 않냐? 아까 뭐 지름이 양 끝점 그 문제랑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피타 만들어서 풀면 되지. 우리가 현의 길이 구하는 거는 피타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인 거 알아? 2루트라는 거 알아.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요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겠지. d가 되는 거니까 d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를 쓰고 1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들과 답이 똑같죠? 얘도 누가 나와요? 루트 5가 나오잖아.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거야. 그러면 요 지금 현의 길이의 절반이 얼마라는 거? 루트 3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야. 선생님이 그림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있겠지. 너네가 그림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3,2에서 원의 근 접선의 접점. 자, 이 점이 있고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점 P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럼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원이 중심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럼 물어보자. 요 선하고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그은 거하고 얘를 직선 L이라고 하고 얘를 지금 선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직선 L과 요 선분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 서로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얘가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좌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PT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PT의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P 좌표 알잖아. 3,2. 그 다음에 요 원의 중심 알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4 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반지름이 2가 되겠지? 그럼 너네 어떻게 할 것 같아? 요 직선 있고, 그다음 요 선분 있고, 요 선분 있고, 요 원의 중심 알아. 그다음 원밖에 있는 점 알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보면 두 점 사이 거리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네 여기서 여기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루트 2에서 1 100, 5 제곱하니까 25가 되고, 그 다음 2에서 1 100는 3이니까 9, 루트 34가 되네. 그럼 피타 쓰면 나오잖아. 그럼 선분 PT는 루트 34에서 4를 빼면 되는 거니까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문제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도형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도형을 그려보아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니네가 배운 거 다 써먹으면 돼. 피타고라스도 생각해봐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면 나와.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알려줘서 아 저건 저렇게 푸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진짜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 14번. 혹시 덥냐? 괜찮아? 이건이 괜찮아? 자, 밑에 14번. 자, 원 위에 있는 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y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요. 여기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을 몇 가지 거리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자, 직선 나오고 원 나왔으니까 너희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원이 있겠지. 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이렇게. 그럼 원 나왔으니까 원의 중심좌표 구할 수 있겠죠. 중심좌표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0분의 1을 더하고 y제곱 플러스 4y니까 0분의 4를 더한 다음에 얘를 넘겨서 플러스 3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더하면 8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얼마나 거야?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1 컴마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요 원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 문제가 뭐랑 똑같냐면요. 아까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원이 있고 요렇게 원밖에 있는 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요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대값, 최소값 구했지. 어떻게 했어? 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되고, 그러면 내가 요 길이를 아는 거니까 요 길이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두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최소값이 되겠지. 요 원만 빼버리면, 요 원의 모형만 빼버리면
얘랑 똑같은 문제야. 얘랑 똑같은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수선 내려서 이렇게 또 가겠지 이렇게? 그럼 방법은 똑같겠지. 니네 누구는 알아내면 돼요. 정답식 써서 있고 D만 알아내면 되지.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고 최대값은 D에서 2 루트 2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D에서 2 루트 2를 빼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D만 구하면 문제 끝납니다. D만 구하면.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2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얘가 1,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6 나오네. 이거 정리하면 몇 루트 몇이에요? 그렇죠.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루트 2, 3루트 2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3루트 2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고 5루트 2가 나오고 최소값이 얼마가 나와요? 루트 2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선생님 이해돼? 위원님 이해돼? 자,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해서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씩 풀어보세요. 81쪽에 189번, 191쪽, 아니 82쪽에 191번, 83쪽에 193번 이렇게 3개 풀어봅시다. 자, 84쪽에 보시면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엄청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야.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고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고 하나의 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원에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는 그 접선의 길이를 찾아라는 거야. 그 현의 공통 현의 길이를 찾아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안 만나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 구하는 거는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공통 접선을 찾으려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만 있어? 이렇게 되는 케이스만 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안쪽에서 지나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되는 케이스 두 개랑 다 그리면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케이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 지나가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우리한테 얘네들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 공통연의 길이. 그러면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그림만 그리면은 끝나면 또 피타 이용하고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그림 따로따로 그려서 할 겁니다. 이렇게 작은 얘가 더 큰 원이네. 얘가 아니. 자, 이렇게 있고. 자, 얘가 지금 중심이 3,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이 1입니다. R 1이 되는 거고. 그럼 얘 중심은 지금 0,0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바깥쪽에서 접하는 공통 현의 길이를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교 3학기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선까지는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여기 좌표를 하나를 P, 하나를 Q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P에서 Q까지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도 지금 반지름이고 얘도 지금 반지름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1이에요, 여기의 길이가 2에요 라는 걸 설정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하고 싶어? 요 원의 중심좌표하고 여기 원의 중심좌표 아는 거니까 내가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좀 구하고 싶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3,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루트 13까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요 도형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요 P에서 Q가 요 지금 직선에 평행하게 요 한 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평행선을. 자, 그리면 P에서 Q까지의 길이는 여기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만나는 점까지 거리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보세요. 그럼 또 무슨 동이 생겨요?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건 무슨 동이 생겨요? 또 피타고라스 생기지. 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말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그럼 1이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니까 얘가 빗변이고 빗변이고 얘가 높이라고 생각을 하면 선분 PQ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2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13.1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밖에서 접하는 거 했으니까 이제 안에서 접하는 거 할 겁니다. 자, 똑같아. 얘 중심이 3,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그리고 얘가 반지름이 2가 되고, 얘가 현재 반지름이 1입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 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 문제. 첫 번째 접선 그었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만나는 점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Q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PQ를 구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뭐부터 했어? 너네한테 원의 중심, 두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먼저 구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하나의 원의 중심하고 다른 하나의 원의 중심의 거리를 구해요. 그럼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13 이렇게 되겠지. 자, 얘도 어떻게 썼냐면 이 길이를 직접적으로 구하실 수 없어가지고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을 그어서 피타고라스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면 풀려. 그럼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야 되냐? 잘 보시면 요 길인데 아까 지금 어디에서 3,1을 했지. 얘도 똑같이 3,1을 해가지고 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면 돼요. 평행한 직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는 지금 잘랐잖아.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 그럼 여기서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 2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1이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떤 도형 보여 또? 피타고라스 또 보이지? 그럼 끝나. 요 길이가 얼마니까? 3이야. 그러면 13에서 9 빼는 거니까 4가 돼서 이때 선분 PQ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접하는 케이스는 두 개가 있어요. 공통접선은 밖에서 접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케이스가 있어. 옛날에는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지고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니네가 대학 가면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진짜 교육과정이 되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 이렇게 걱정이야. 자, 여기는 문제 없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저기 또 연습 문제 뒤쪽에 조금 난이도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고 합시다. 자, 쉬세요. 5분 정도 쉬세요.